일단 뭐 한국의 사극이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선시대인데, 조선이 뭐 그렇게까지 한반도의 유서 깊은 왕조인가, 조선이 그렇게까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가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조선은 근대국가 건립 이전 최후의 왕조이고, 근대 시대에 걸쳐져 있는 비교적 최근의 왕조인데다가 또 뒤통수로 세운 왕조에 건국하자마자 바로 중국의 속국으로 자진해서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다지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은 비루한 왕조였습니다. 근데도 한국의 전통 문화는 바로 조선부터 떠올리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친중파들의 역사 공작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터키 하면 돌골제국 시절을 떠올리고, 일본의 전통하면 헤이안 시대가 떠오르고, 북유럽의 고전 역사하면 바이킹이 떠오르는데, 왜 한국은 가장 최근에 가장 비루하고 볼품 없었던 조선왕조만을 그렇게 물고 빠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삼국 유사부터 고려까지의 그 시대의 사극이 나오면은 고증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까대요. 그런 애들이 또 허구 판타지 투성이의 중국 무협을 보고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더란 말이죠. 일본의 헤이안 시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게 뭐 북유럽으로 치면은 바이킹 시대랑 얼추 겹치는 시대죠. 뭐 790년대 그 근처고. 당시 바이킹 시대 사료보다 헤이안 시대 사료가 잘 보존이 돼 있으면 돼 있지 절대 못하지는 않은데, 한국의 반일주의자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을 역사 없는 국가로 비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갖고 일본의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사극 중에서도 고증이 꽤 좋은 편이에요. 뭐 그러니까 일본 뭐 역사 드라마가 고증이 좋다는 얘기를 한 거고, 뭐 사실상 사극에서 고증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시대가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표적 역사 소설인 삼국지조차도 고증이 안 맞는데 뭐 말 다 한 거죠. 자, 삼국지에 비하면 오히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그 영상물로 제작되는 드라마들이 더 고증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로마 같은 경우도 기마 장면에서 배우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등자 없는 말을 타고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그 시대에 등자가 발명되기 전임을 고증한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료에서 고증을 찾을 수 있는 경우라면은 사극에서도 고증을 맞추는 것이 좋은 거겠지만은, 애초에 역사 판타지나 서브컬처 장르에서까지 고증을 따질 필요는 없죠. 근데도 유독 한국의 조선 이전 시대의 사극들에 대해서 고증 논란이 많은 까닭은, 한반도 역사를 통째로 자기들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그 중국에 의한 뒷공작일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에서 조선 이외의 모든 역사적 색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복속된 문화로 인식되게끔 하려는 거죠. 여기서 조선만을 미화시키고 조선의 전통만을 강조하는 까닭은, 첫 번째로 조선은 어차피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 왕조를 종결시킨 일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속국으로 빈곤하고 미개하게 살았던 조선의 실체를 감춰서 중국에 대한 역사적 반감 조성을 방지, 뭐 이런 이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중국 게임을 대표하는 히트작인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 게임에는 각 세계 문화권을 모티브로 한 여러 지역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지역은 유럽의 어딘가를 모티브로 한 듯한 몬드, 그리고 중국을 모티브로 한 듯한 리월, 이 두 지역만이 개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업데이트할 지역은 일본을 모티브로 한 이나즈마 지역입니다. NPC들 중에서 예카트리나 같은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러시아를 모티브로 한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중국이 일본까지는 독립된 동양 문화를 인정을 해주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절대로 독립된 문화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도 한복도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그 중국 미디어에서 한국의 전통을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미디어에서 한국의 전통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조국을 배신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절대로 한국의 역사를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한복이 중국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샤이닝 리키라는 중국 게임은 실제로 한국 서비스 중단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조국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반면 일본 게임을 보세요. 일본 게임은 한복은 한복이라고 영문판에서도 한복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영어로. 그리고 일본의 외래어 표기죠. 어머니, 카타카나로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한국 한식 식당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한인촌에서 이렇게 김치를 또 득템하는 장면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일본 게임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명확하게 한국, 일본, 중국의 문물들을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일본 게임을 많이 구매하고 플레이하는 이상, 세계인들은 한복과 김치는 중국 것이 아니라 한국 것이라는 것을 숙지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데도 뭐 일본이 한국 전통을 훔쳐간다는 또 그런 이상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일본은 관심도 없으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경우 없고 염치 없는 말들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런 게 다 친중파 애들이 그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튼 중국 게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은, 자, 원신을 비롯한 그 중국 고전 세계관을 다룬 게임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강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래 강시는 청나라 만주족의 거죠. 근데 지금의 중공은 한족 국가로 건국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족 위주의 국가인데도 만주족의 영토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만주족이란 종족도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한족 문화, 만주족 문화를 자연스럽게 섞어버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처럼 역사 해석은 오늘날의 국가 형성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만주족들의 국가가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뭐 왜 한족 역사 픽션에 강시가 등장합니까 하고 시비를 걸었겠죠. 자, 티벳이 왜 지금 중공의 그 영토로 복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영향권에 있었다고 해서 강제로 중공이 너네들은 청나라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공의 마찬가지로 중공의 영향권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관계를 빌미로 중공에 강제적으로 합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빌미로 이걸 강제 합병을 시킨 거죠. 근데 청나라와의 관계를 빌미로 티벳까지도 강제로 중공에 합병을 시켜버린 애들이 중국 애들인데, 그러면 조선은요? 명나라에 이어 청나라에게까지 속국이었던 조선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은 아직까지도 티벳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중공의 영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은 지금도 그게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일청전쟁 패배로 계속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조선을 지배를 하다가 일청전쟁에 패배를 해서 한반도 지배권을 상실을 했죠. 그러면 일제가 이제 패망을 했으니까 한반도 또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되돌리는 거, 이게 지금 얘네가 원하는 얘네 시나리오인데, 그냥 남한이 건방지게 그냥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나 건국을 해서 독립을 해버렸으니까 얘네들이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탈환하고자 그 야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정 간섭도 계속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북괴하고 영구 분단돼서 중국이 처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어요. 우파란 사람들이. 아니, 지금의 평화로운 시대라고 영원히 전쟁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응? 그냥 이렇게 영토 반을 그냥 버리고서는 남한에서 그냥 일시적인 그 자본주의 경제 갖고 일시적으로 그 자본주의를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하면은 그냥 영원히 국가가 안전할 것 같아요. 전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의 평화로운 시대라고 영원히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를 하고 국력을 기르고 국토 낙착까지 수호를 해야 된다. 이게 우파 기본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재산 가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재산 가치가 하락할까봐 영구 분단을 하고 영토를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우파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생력 없는 북괴와 영구 분단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북괴는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면은 얘들은 연변 조선족이랑 같은 취급을 받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국 문화권 비중이 독립국가 대한민국보다 커지면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 인종 자체가 중국 소수민족으로 인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예? 제발 제가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뭐 묻지마 흡수통일론자니 뭐 이상한 개소리 하지 마세요. 씨발 진짜. 내가 전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존내 아니, 나는 솔직하게 봐서 이게 왜 민감해졌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씨발. 이게 존나 웃기는 게 우파란 새끼들도 미친 새끼들 많은 게, 이게 무슨 뭐 강간 안 했는데 강간했다고 뭐 씨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하는 저기 뭐 페미들이 강간도 안 했는데 강간했다고 막 지랄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강간 아닌데요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잖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또는 제3자가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이게 피해자 쪽에서 이게 좀 합의를 한 성관계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합의를 했다고 보여주고 있어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 페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통일 얘기가 그래. 통일 얘기가, 제가 통일 얘기를 좀 하려면 되게 우파분들한테 통일 얘기를 하려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왜 통일 얘기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 영토인데, 거기는. 응?
이거는 박정희 전두환도 통일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영토를 다시 찾아오느냐 마느냐 그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대치 상태가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가더라도 이북 지역에 대한 영유권만큼은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통일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통일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다라고 한 100번, 1000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1000번까지는 얘기 안 했지. 근데 여튼 그만큼 아무리 설득을 해도 씨바 내가 이 이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그니까 아니 지금 통일하자고 안 했는데요. 100년 후에 통일을 해도 이북 지역 영토는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몇백 번을 얘기를 해도 우파 새끼들 못 들은 척을 해. 왜 못 들은 척 하겠습니까? 걔들은 우파가 아니에요. 애국 우파가 아니라 그냥 그냥 걔들은 그 천민 자본주의 공작 세력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부자도 아니잖아. 왜 부자들 그 논리 자꾸 따라가요? 응? 부자들 논리도 아니지. 그거는 논리도 개 논리지 솔직히. 응? 논리가 아니라 내가 거듭 말하지만 이북 지역하고 통일이 돼버리면 경제 구도가 확 뒤집히니까 자기들 자기들 투기용 자산 그런 것들 그 가치가 하락할까봐 그것 때문에 좀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그 출퇴근하면서 월급 받고 사는 분들한테 아무 해답 없는 얘기니까 그 천민 자본주의 투기꾼들이 말하는 그 통일에 대한 괴담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통일은 당장 해도 문제지만 되지도 않아요. 응. 내가 이 얘기를 매번 하고 넘어가야 돼, 씨발. 한마디로 제가 지금 이거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여자가 요리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페미년들 때문에 본문 주제에 벗어나서 한참 대화 이런 썰을 풀어야 되듯이 이제는 그 가짜 우파 씹새끼들이 그 통일 연구분 나눈 그걸 하도 퍼뜨려 나가지고 이제 우파들 사이에서 내가 이북 영토는 한국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갑자기 묻지마 통일론자가 돼갖고 내가 좌파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 영토 지키자는 게 왜 좌파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거듭 말한다. 그 지금 자칭 우파인 척 하는 새끼들 중에서 친중파 그 천민 자본주의 중국 자본주의 세력들 존나 많이 우파인 척하고 들어와 있어요. 다 프락치들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응? 이거 되게 중요한 단락이에요, 여러분. 중국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국 문화권 비중이 독립국가 대한민국보다 커지면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 인종 자체가 중국 소수민족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 만주족의 강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족의 것이 돼버린 이유는 이미 만주족의 영토와 국가는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가의 영토 내에서 벌어졌던 일은요, 얼마든지 현재 해당 국가의 역사가 치부가 돼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고구려의 영토였던 영토의 상당 부분이 현재 중국이 점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걸 근거로 계속적으로 고구려는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북 지역을 잘라가지고 중국한테 주고 우리는 남한끼리 잘 살자. 이러면 이제 고구려는 진짜로 중국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영토가 잘리고 국력도 약해지고 명분적으로나 실질적 국력이나 역사적인 명분이나 다 다 잃게 되는 거야. 물론 영토가 넓다고 국력이 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건 아니지. 무조건 그건 아닌데 상관은 있죠. 예. 영토는 무조건 첫 번째로 이거 되게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내가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영토는 어떤 나라가 됐든 간 영토는 무조건 진짜 티끌만한 영토 하나라도 영유권이 있으면 일단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38선 위에 그 큰 영토를 갖다가 안 그래도 조그만 나라를 잘라주자. 응. 그 연변 조선적 중국 조선족 점유 지역이 이 독립국가 남한보다 커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씨발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제발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통일하자고 말 안 했잖아. 나도 지금 당장 어차피 안 되지만은, 제발 착각하지 마요. 통일하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북한 괴뢰 정권부터 무너져야 될 거 아니야. 김씨 세스방조. 그거부터 무너지고, 북한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고, 시장을 개방을 하고, 해갖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지면 그때 통일을 하겠지. 응? 근데 지금 무조건 영구 분단론 주장하는 그 씨발 투기꾼 새끼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도 어쨌든 변혁은 생길 거 아니야.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남한 쪽에 굳혀놓은 그 재산 구도가 자기들 투기 구조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야. 응. 본인들 남한에 소유한 그 부동산 재산, 주로 부동산이지. 그 투기용 자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빨갱이니 뭐니 욕하기 전에, 우파인 척하면서 통일 영구분단 하자고 하는 그 새끼들도 적잖이 매국노 역적 새끼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 또 이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본인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예, 직접. 누구한테 더 논리가 있고, 누구 말이 더 말이 되는가.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뭐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난 첫 번째, 이북 지역은 우리 영토가 맞다. 그리고 100년 후건 1000년 후건 언젠간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된다. 난 그 얘기만 했어요. 뭐 평화 통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내가 방법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북 지역 영토 포기하면은 북한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중국 영향권이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내가 되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통일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좀 길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안 하면은 내가 순식간에 좌파가 되는 거야. 내가 순식간에 통일 추진하는 좌파가 돼버리는 거야. 이 나라는 언제부턴가 박정희 전두환도 추진했던 통일을 얘기를 하면은 좌파가 돼버린 이상한 프레임을 짜줬어요, 이미. 이게 모든 게 중국에 대한 좋게 다 흘러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이준석이다, 윤석열이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친중이에요, 친중파. 친중 세력들, 그 새끼들이 문제인 거지, 지금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나눌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자, 중국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동질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공작질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의 일부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 공작질도 끊임없이 해대고 있어요. 자, 그런 공작의 일환으로 한국인들에게 조선시대를 미화시키고 조선이 한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듯이 주입시키고 조선 이전 시대를 다룬 역사 사극에 대해서는 계속 고증으로 시비질을 해서 이건 너네 역사가 아니야 라는 인식을 세뇌시키려고 공작질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의 사극 고증을 비판을 하려면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옷차림, 장식 이딴 거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조선시대를 말도 안 되게 미화하고 자빠진 것부터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